너 같은 며느리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이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젖은 앞치마를 벗던 며느리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비 내리는 밤, 며느리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든 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앞에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멈춰 섰고 정장 입은 남자들이 며느리를 향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직접 오고 계십니다. 순간 며느리를 비웃던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차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1위 한성그룹 회장 한태성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울린 사람이 누구라고 했지? 며느리를 가난한 집 딸인 줄 알고 함부로 내쫓았던 시댁.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며느리의 진짜 정체. 과연 이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 지금 그 손으로 우리 집 제사 음식 만진 거니? 부엌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갓 지은 밥솥에서는 하얀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기름 냄새와 다진 마늘 냄새가 좁은 부엌 벽에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선 서윤의 손끝에는 아직도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찬물에 오래 담가둔 손마디는 벌겋게 부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다듬다만 도라지 껍질이 얇게 끼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수는 문턱에 비스듬히 기대서서 서윤의 손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사람 손이 아니라 흠집난 물건이라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손은 방금 씻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눈밑이 푸르스름했습니다. 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씻으면 뭐하니? 사람 태가 있는데. 친정에서 이런 큰 집 제사상 차려본 적은 있고 도마 위에 놓인 애호박전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노릇하게 붙여낸 전 가장자리에는 기름이 반짝였지만 그 앞에 선 서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참고 웃어도 누군가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 생각이 없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서윤에게 시댁은 딱 그런 곳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제사도 아니었습니다. 벌써 몇 해째였습니다. 그런데도 말수는 매번 처음처럼 서윤을 몰아세웠습니다. 음식간이 조금만 새도 친정 탓, 전 모양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집안 탓, 손님 앞에서 말수가 적어도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새벽 4시부터였습니다. 서윤은 어두운 거실을 지나 부엌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켜지는 사이 싱크대 위에는 전날 밤 말순이 일부러 그대로 둔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말라붙은 고춧가루 냄새, 생선 비린내, 오래된 행주에서 올라오는 눅눅한 냄새가 한꺼번에 코를 찔렀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말순이 나왔습니다. 머리는 곱게 말아 올렸고 손에는 진주 반지가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손끝 하나 까딱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서윤아, 동태전은 얇게 떠야 한다. 우리 집안은 입맛이 까다로워. 내 친정처럼 대충대충 먹는 집 아니야.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리고 잡채는 당면 불리는 시간 잘 맞춰. 지난번엔 좀 질척했어. 그런 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 말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냉장고에서 요구르트 하나를 꺼내 마셨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칼을 들었습니다. 칼날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새벽의 조용한 집안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묘하게 외로웠습니다. 남편 진호는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었습니다. 내일 제사 준비가 많아서 그런데 오빠가 아침에 장 좀 같이 봐줄 수 있어? 진호는 휴대폰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하시잖아. 괜히 내가 끼면 더 복잡해져. 당신이 조금만 맞춰줘. 그 한마디가 서윤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맞춰주는 것. 그 말은 이상하게도 언제나 서윤에게만 해당됐습니다. 말순에게도 진호에게도 이 집 사람들에게도 맞춰야 하는 쪽은 늘 서윤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집안은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름 두른 팬에서는 전이 지글지글 익어갔고 거실에서는 말순이 전화기를 붙잡고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이고 미자씨, 오늘 우리 집 제사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 며느리가 있긴 한데 뭐 아직 서툴러서 내가 다 봐줘야 해. 서윤은 팬 앞에서 뒤집개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 손등에 작은 점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부녀회장 미자가 커다란 과일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반색하며 현관까지 나갔습니다. 어머, 뭘 이런 걸 다 들고 와. 큰집 제사라며. 며느리 솜씨 좀 보러 왔지. 미자는 부엌 쪽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사람을 재는 얄팍한 호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님 혼자 다 하네. 요즘 젊은 사람치고는 손이 부지런하네. 말수는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부지런하면 뭐해? 집안에서 보고 배운 게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 아들이 착해서 데리고 사는 거지. 그 말이 부엌 바닥에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잡채를 버무리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올라왔지만 입안은 모래를 씹은 듯 까끌했습니다. 미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말수는 목소리를 더 낮췄지만 이상하게도 서윤이 다 듣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됐기는. 우리 진호 정도면 더 좋은 집안 딸 만날 수도 있었어. 내가 그때 반대한 걸 그냥 밀어붙이더니 남자는 결혼을 잘해야 팔자가 펴는데.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잡채에 깨를 뿌렸습니다. 하얀 깨알이 당면 위에 흩어졌습니다. 그 작은 소리조차 들릴 만큼 서윤의 속은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현관에는 구두와 운동화가 뒤섞였고 거실에는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꽉 찼습니다.
서윤은 식탁과 부엌을 오가며 국을 나르고 반찬을 채우고 식은 전을 다시 데웠습니다. 무릎은 뻐근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때 큰아주버님의 아내가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재수 씨, 물 좀 줘요. 얼음 넣어서. 서윤이 물컵을 내밀자 말순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얘는 이런 데서 센스가 없어. 손님 오면 과일부터 내와야지. 친정에서는 손님 대접을 안 해봤나 봐. 친척 몇 명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아팠습니다. 대놓고 욕하는 말보다 모르는 척 흘리는 웃음이 사람을 더 작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진호는 그때 거실 한쪽에서 사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잠깐 진호를 향했습니다. 진호도 그 눈빛을 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시선을 피하고 물컵을 들어 입에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서운한 건 큰일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옆에서 모른 척할 때, 그때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말순은 상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음식을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생선 접시 앞에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놨어?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놓았습니다. 머리가 동쪽으로 가게 맞췄습니다. 말순은 기다렸다는 듯 손가락으로 접시를 툭 밀었습니다. 생선 위에 올려진 실고추가 흔들렸습니다. 맞췄다고? 너는 어른 앞에서 말대답부터 하니?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서윤에게 꽂혔습니다. 서윤의 귓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말대답이 아니라 혹시 제가 잘못한 건지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말은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기다렸다는 듯 눈을 치켜떴습니다. 보세요, 형님들. 요즘 며느리들 이렇다니까요. 가르치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그 순간 말수는 서윤의 손목을 확 잡았습니다. 말순의 손은 마르고 차가웠습니다. 반지가 서윤의 손등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너 오늘 손님들 앞에서 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니? 서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님, 손목 좀 놓아주세요. 아픕니다. 아파? 이게 아파? 나는 너 때문에 속이 썩어서 하루하루가 아프다. 진호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왜 또 그래? 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말리는 말이라기보다 귀찮은 일을 피하려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말수는 더 세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냐오냐 하니까 얘가 이렇게 기어오르는 거야. 서윤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기어오른다는 말. 그 말은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거실에서 수십 년 된 장식장과 가족사진 아래에서 서윤은 그런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에도 서윤은 쉴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배부르다며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는 동안 서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 묻은 접시가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따뜻했던 물은 어느새 미지근해졌고 행주에서는 오래된 음식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말순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아. 네,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는 왜 아직이니?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방울이 접시 끝에서 떨어져
싱크대 바닥에 톡 하고 부딪혔습니다.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병원비랑 장 보신다고 해서요. 말수는 봉투를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게 생활비니? 그건 병원비고 집안 돌아가는 돈은 따로지. 서유는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손가락이 습기로 쪼글쪼글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대출이 있고 월세도 있어서 이번 달은 조금 빠듯합니다. 말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빠듯해?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뭐가 빠듯해? 저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월급으로 유세하니? 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희 친정은 딸 시집 보내고 뭐 하나 보탠 게 있어? 혼수도 제대로 못 해와 집도 못 보태. 그렇다고 집안 이름값이 있어. 그러면 적어도 시댁에 고분고분하기라도 해야지. 서유는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심장 안쪽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친정. 말순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단어를 입에 올릴 때마다 서유는 참을 수 없는 무언가가 목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서유는 아버지와 약속했었습니다. 결혼만큼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돈 많은 집 딸이라는 이유로 대접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로, 아내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보고 친정 이름을 보고 남들이 어떻게 볼지를 먼저 봤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친척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힐 때마다 집안은 조금씩 조용해졌지만 서윤의 마음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과일 껍질이 담긴 접시와 구겨진 휴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유는 허리를 숙여 그것들을 치웠습니다. 그때 말순이 소파에 앉은 채 말했습니다. 진호야. 응, 엄마.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요즘 살 빠진 거 제가 밥 제대로 안 차려줘서 그런 거 아니니? 진호는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아니야, 회사 일이 바빠서 그렇지. 회사 일만 바쁘겠니? 집에 와도 편히 쉬지를 못하잖아. 여자가 집안을 따뜻하게 해줘야 남자가 밖에서 힘을 내는데. 서유는 쓰레기 봉투를 묶던 손을 멈췄습니다. 손끝에 비닐이 파고들었습니다. 말수는 이번에는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눈빛이 너무 조용해서 음흉해 보였어. 없는 집 애들이 원래 그래. 속으로 계산이 많거든. 그 말에 서윤의 숨이 잠시 막혔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너무하십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서윤이 그렇게 말한 것은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곧이어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뭐? 너무해? 진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그냥 넘어가.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그냥 넘어가. 오늘도 어제도 지난 명절도 병원에서 말순이 간호사 앞에서 서윤을 무시했을 때도 동네 사람들 앞에서 친정을 깎아내렸을 때도 진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그냥 넘어가. 서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빠는 왜 항상 나한테만 넘어가라고 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말수는 기가 찬다는 듯 웃었습니다. 야, 김서윤.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따지는 거니? 저도 사람입니다, 어머님. 사람? 누가 너 사람 아니래? 그런데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굴어야지. 시어미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따지는 게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은 점점 맑아졌습니다. 오래 참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리할 때 보이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말수는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한 말을 골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되는 일이 없어. 진호 승진도 밀리고 집안 돈도 자꾸 새고 내 시아버지 혈압도 올라가고 여자가 복이 있어야 집안이 피는데 너는 복은커녕 앵마기도 안 되겠다. 순간 서윤의 손에서 쓰레기 봉투가 미끄러졌습니다. 안에 있던 휴지 몇 장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안방 앞에 서 있던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애가 하루 종일 고생했잖아. 말수는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사람이 좋아도 정도가 있지. 저런 며느리 감싸다가 집안 말아먹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쓸쓸해졌습니다. 이 집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끝까지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웠습니다. 말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발에 신은 실내화가 마룻바닥을 거칠게 끌었습니다. 너 오늘부로 짐 싸. 서윤은 말없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왜 내가 못할 말 했니? 나가. 당장 나가.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진호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지. 말수는 진호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너도 정신 차려. 여자가 어디 저 하나 믿고 시댁을 우습게 알아? 이참에 버릇 고쳐야 해. 며칠 친정 가서 굶어봐야 정신 차리지. 친정 가서 굶어봐야 한다는 말에 서윤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고요해졌습니다. 깊은 물속처럼 차갑고 조용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하루 종일 메고 있던 앞치마에는 기름 얼룩과 간장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에 말순이 더 화를 냈습니다.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나한테 시위하니?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처음으로 차가웠습니다. 정말 제가 나가면 되는 겁니까? 말수는 비웃었습니다. 그래, 나가. 내가 나가면 우리 집안 조용해져. 우리 진호 인생도 다시 풀릴 거고. 진호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주길 바랐습니다. 가지 말라고, 내 아내라고, 엄마가 너무했다고, 단 한마디면 됐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서윤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큰 소리도 울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 달아있던 실 하나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윤은 방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장 안에는 단정하게 걸린 옷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옷, 진호 생일에 입었던 원피스,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갈 때 입던 편한 니트, 손끝이 하나하나 옷감을 스칠 때마다 지난 시간이 먼지처럼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는 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봐라. 잡지도 않으니까 진짜 싸네. 요즘 며느리들은 무서워. 어른 무서운 줄 몰라. 서유는 작은 파우치 하나와 지갑, 휴대전화만 넣었습니다. 이상할 만큼 짐이 적었습니다.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정말 자기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나온 서윤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승리한 사람처럼 턱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나가면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우리 집 흉보고 다니지 마. 내 친정 수준 드러나니까. 서유는 신발을 신다가 멈췄습니다. 현관등 아래에서 그녀의 옆얼굴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비닐 우산 하나가 신발장 옆에 기대어 있었고 밖에서는 늦은 밤 바람이 현관문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는 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말순도 진호도 시아버지도 모두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순은 못마땅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왜? 서윤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그 말에 거실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말순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뭐라고? 서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문 밖의 어둠 속에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윤의 휴대전화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본 순간 서윤의 손가락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어폰도 끼지 않았는데 조용한 현관 안에 진동음이 낮게 울렸습니다. 말수는 그 이름을 보고도 아무 의미를 몰랐습니다. 진호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윤이 전화기를 내려다보는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집안이 아직 모르는 이름, 서윤이 끝까지 숨겨왔던 이름, 그 이름이 이제 문 밖에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서윤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현관 앞 노란 불빛 아래로 비가 가늘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복도는 눅눅한 시멘트 냄새로 가득했고 멀리 계단 아래에서는 누군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 두 글자가 화면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가슴까지 울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바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열린 현관문 안쪽에는 말순이 서 있었고 진호는 그 뒤에서 어정쩡하게 서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방문 앞에 멍하니 기대 서 있었습니다. 말순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왜 친정에 일렀니?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일런스가 오히려 말순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하여튼 없는 집 애들이 꼭 저래.
일만 생기면 친정 찾고 울고불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왜 참고 살았는지 어머님은 모르실 겁니다. 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알아야 하나? 내가 우리 집 들어와 살면 우리 식구인 거지. 서윤은 잠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게 담겨 있었습니다. 포기였습니다. 사람이 정말 마음을 접으면 목소리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집니다. 서윤이 딱 그랬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진호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서윤아. 처음으로 진호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서윤은 그대로 돌아서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 뒤꿈치가 젖은 계단을 밟을 때마다 얇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탁, 탁, 탁. 진호는 끝내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비참한 순간은요, 큰 싸움을 하고 헤어질 때가 아닙니다. 붙잡아줄 줄 알았던 사람이 끝까지 움직이지 않을 때입니다. 서윤은 아파트 입구로 내려왔습니다. 밖은 이미 비가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길게 번지고 있었고 지나가는 차들은 무릉덩이를 튀기며 달렸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어딘가 서늘하게 시끄러운 도시였습니다. 서윤은 처마 밑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전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곧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었구나. 그 한마디에 서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끝내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어디냐? 밖입니다. 그 집에서 나온 거냐? 서윤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빗소리가 전화기 사이로 잔잔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다시 물었습니다. 그 인간들이 또 무슨 말을 했냐? 서윤은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게 헛웃음이 들렸습니다.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평소처럼. 그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거기 그대로 있어라.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참아도 된다. 그 말이 끝나자 서윤 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사실 서윤은 누구보다 오래 참았습니다. 결혼 전에도 아버지는 반대했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딸의 말에 결국 허락은 했지만 한태성은 끝까지 걱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돈을 보고 달려들까? 그래서 서윤은 숨겼습니다. 자신이 한성그룹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재벌가 자식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딸 목소리에 담긴 무너진 숨소리를 들은 순간 아버지는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 검은 세단 한 대가 빗속을 뚫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젖은 도로를 길게 갈랐습니다. 차는 서윤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검은 우산을 든 남자가 급히 내렸습니다. 아가씨, 비서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젖은 바닥에도 무릎을 굽히듯 허리를 숙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서윤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화나셨습니다. 그 말에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차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 바깥 빗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실내는 따뜻했습니다. 은은한 가죽 냄새와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건물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자신의 집이라고 믿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련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서윤은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어디야?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잔인한 건요. 모든 게 끝난 뒤에야 상황을 수습하려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침묵하던 사람이 상대가 돌아서고 나서야 다급해지는 것입니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 시각 아파트 안에서는 말순이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잘 나가라 그래. 내가 못살게 굴긴 뭘 못살게 굴어. 말순은 소파에 털썩 앉아 귤을 까먹었습니다. 귤 껍질 향이 거실에 퍼졌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진호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창문에 서윤 뒷모습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너무 심했어. 말수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내쫓냐? 사람? 저게 사람 노릇을 했어?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굴어야지. 하루 종일 죽상 쓰고 말대답이나 하고. 진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서윤한테 사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순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너 지금 내 엄마 잘못했다는 거니? 진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건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도 정신 차려. 여자는 한번 눌러놔야 돼. 안 그러면 집안 머리 꼭대기에 올라탄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시대 지났어. 말수는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고생한 거야. 그때였습니다. 진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 부장이었습니다. 네, 부장님. 그런데 진호 표정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예, 갑자기요? 말순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는데? 진호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성진건설 계약이 갑자기 보류됐답니다. 보류? 갑자기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데. 말수는 대수롭지 않게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 일은 원래 있는 거야. 하지만 그날 밤은 이상했습니다.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처. 진호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예, 갑자기 대출 심사를 다시 한다고요? 말순도 조금씩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래? 진호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뭐가? 오늘 갑자기 다들 태도가 바뀌었어.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늦은 밤이었습니다. 말수는 짜증난 얼굴로 문 쪽을 봤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와? 문을 열자 부녀회장 미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묘하게 흥분돼 있었습니다. 말순 씨, 왜 그래? 미자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방금 아파트 앞에 엄청 좋은 차들 들어온 거 봤어? 차? 검은 세단이 줄줄이 왔어. 경호원처럼 생긴 사람들도 있고. 말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래서 미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내 며느리 찾더라. 순간 거실 공기가 멈췄습니다. 진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 미자는 흥분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분명 들었어. 어떤 사람이 서윤 씨라고 부르는데 다들 허리 숙이고 난리더라니까. 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드라마를 봤나?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조금 전부터 이어지는 전화들, 갑자기 끊긴 계약, 은행 태도 변화, 그리고 검은 세단, 모든 게 묘하게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진호는 급히 창밖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파트 입구 맞은편 도로에 검은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빗속에서도 번쩍이는 차체, 정장 입은 남자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한 남자. 진호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남자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어깨를 적시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함부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카롭고 무거운 눈빛. 그 순간 진호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TV 뉴스, 경제 잡지, 인터넷 기사, 수없이 봤던 얼굴. 한성그룹 회장, 한태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검은 정장 차림의 비서 한 명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태성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딸 울린 사람이 누구라고 했지? 우리 딸 울린 사람이 누구라고 했지? 한태성의 낮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 숨통을 조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진호는 창문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 아래 선 한태성은 TV에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뉴스 속에서는 늘 웃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원 복지를 강조하고 기부 행사에서 노인들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눈빛만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눈빛. 그 순간 진호 머릿속에 서윤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조금 전 현관 앞에서 들었던 그 말이 갑자기 심장 안쪽을 후벼 팠습니다. 뒤에서 말순이 다가왔습니다. 뭐야? 누군데 그래? 진호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얼굴이 하얘져? 진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이야. 순간 말순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한태성 회장. 말순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이 밤중에 그런 사람이 왜 여기 와?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어도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앞에는 검은 세단이 4대나 서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차체가 번들거렸고 정장 입은 남자들이 주변을 조용히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 몇 명은 멀찍이 우산을 쓴 채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이미 흥분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랬잖아. 말수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시끄러워요, 좀.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진호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부장이었습니다. 진호는 급히 받았습니다. 네, 부장님. 그런데 곧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순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 진호는 멍한 얼굴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진건설 계약 완전히 취소됐대. 뭐? 본사에서 직접 내려온 거래. 갑자기 왜? 진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유를 말 안 해줘. 말순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아니, 계약이 장난이야? 그렇게 큰 건을 이유도 없이 취소한다고?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본능적으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모든 일이 서윤이 집을 나간 직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낡은 집전화 벨소리가 밤 공기를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말수는 재빨리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곧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예, 갑자기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몇 년 거래했는데 지금 와서 물량을 끊겠다는 게 말이 돼요? 전화기 너머 상대는 차갑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말순 얼굴 근육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 사장님. 잠깐만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말순은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래? 거래처에서 물건 안 준대. 왜? 모르겠어. 하지만 말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직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며느리 하나 내쫓고 속 시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집안 공기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함부로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무너집니다. 말순이 딱 그랬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띵동. 모두가 동시에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진호가 천천히 문으로 갔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검은 정장 차림 남자 2명이 보였습니다. 둘 다 우산도 쓰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끝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고 검은 구두는 물기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호 씨 되십니까? 진호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예. 남자는 차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한성그룹 비서실입니다. 순간 말순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미자가 뒤에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머,
남자는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선 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곧 직접 오실 예정입니다. 말순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남자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잠깐. 그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해 여부는 회장님께서 직접 판단하실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 순간 남자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웃음도 아니고 비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완전히 내려다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곧 아시게 될 겁니다. 말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미자는 눈치를 보다가 슬그머니 말했습니다. 말순 씨, 왜요? 혹시 서윤 씨 친정이? 말순은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 외침은 이미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진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서윤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소박한 카페에서 조용히 웃던 얼굴, 비싼 걸 좋아하지도 않았고 자기 이야기보다 남 이야기 들어주는 걸 더 좋아하던 사람, 한 번도 돈 자랑한 적 없던 여자, 오히려 늘 검소했습니다. 비싼 가방도 없었고 명품도 안 들었습니다. 진호는 그게 평범한 집안이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니었습니다. 진짜 부자인 사람들은 굳이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진호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김 과장? 예, 상무님. 상대 목소리는 무겁고 딱딱했습니다. 당분간 회사 나오지 말게. 진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 위에서 자네 관련 이야기 나와서 그래. 무슨 말씀입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낮은 한숨 소리. 자네 지금 누구 건드린 건지 모르나?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진호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말순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회사는 또 왜? 진호는 멍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왜? 우리 큰일 난 것 같아. 그 말에 말순 얼굴 근육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설마 며느리 하나 때문에 이러겠어? 시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어떤 집 딸인지 모르잖아. 말순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럼 재벌 딸이 왜 우리 같은 집에 시집을 와? 시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왜 왔을까? 그 한마디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왔을까? 왜 그런 사람이 그 집에서 몇 년 동안 모욕당하면서 참고 살았을까? 진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손등에 튄 기름 자국, 밤새 혼자 제사 준비하던 모습, 자기 편 한 번 못 들어줬던 순간들, 그리고 조금 전 마지막 눈빛. 그건 화난 사람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마음 정리한 사람 눈빛이었습니다. 진호는 급히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서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결국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진호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말순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 별일 아닐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이어 여러 사람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딱딱한 구두 소리.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 복도를 울리며 가까워졌습니다. 탁, 탁, 탁. 말순 얼굴이 점점 굳었습니다. 미자는 아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이번 벨소리는 이상하게 길게 들렸습니다. 진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문으로 걸어가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검은 코트를 입은 한태성이 서 있었습니다. 뒤로는 비서들과 경호원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신발장, 제사 끝난 음식 냄새, 어수선한 거실, 그리고 겁에 질린 얼굴들.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이 말순에게 멈췄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말순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태성이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이.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여기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그는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구두 끝에서 빗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 딸이 여기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이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태성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거실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말순은 순간 숨쉬는 것조차 잊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소리치던 얼굴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문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한태성이 집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 자락 끝에서 떨어진 빗물이 마룻바닥에 작은 점을 만들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비서들은 아무 말 없이 양옆에 섰습니다. 정장에서는 차가운 비냄새와 은은한 향수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그 순간 거실 안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를 몰아붙이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심판대 같았습니다. 한태성은 소파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시죠. 그 한마디에 말순은 허둥지둥 자세를 고쳤습니다. 아니, 회장님. 저희가 지금 너무 놀라서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말순은 움찔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호도 천천히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말순만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힘없이 앉았습니다. 한태성은 끝까지 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오래된 장식장, 제사 음식 냄새, 그리고 식탁 위에 가지런히 접혀있는 앞치마. 서윤이 마지막으로 벗어두고 간 앞치마였습니다. 한태성 시선이 거기에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딸이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그 앞치마 하나만으로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차갑게 얼굴을 굳혔습니다. 누가 내 딸에게 나가라고 했습니까? 말순 목이 꿀꺽 움직였습니다. 그게 회장님.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질문에만 대답하십시오. 공기가 뚝 끊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수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순간 화가 나서 그래서 내쫓았습니까? 아니, 그게 한태성은 아주 천천히 말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마룻바닥에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 하나하나에 말순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한태성이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그렇게 만만했습니까? 말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면 어떤 뜻입니까? 순간 아무도 숨쉬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은 큰 소리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한데 상대를 도망칠 수 없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한태성이 딱 그랬습니다. 진호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한태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호는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진호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윤이 힘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모른 척? 한태성이 낮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사람 하나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모른 척 했다.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은 남편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진호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내 딸은 당신 믿고 결혼했습니다. 한태성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집안 때문도 아니고 잠시 침묵. 사람 하나 믿고 간 겁니다. 거실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진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제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회사 앞까지 마중 나오던 서윤. 야근하는 날이면 새벽까지 기다리며 밥 차려주던 서윤. 어머니에게 상처받고도 혼자 울던 서윤. 그 모든 순간 자신은 늘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비겁하게 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진호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태성 눈빛이 싸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기회는 당신이 이미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 말이 진호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말수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다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 순간 한태성이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말수는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족. 한태성이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을 가족으로 생각한 적 있습니까? 말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혼자 제사 준비시키고, 그건 며느리니까 생활비 뜯어내고, 아니 그건 친정 욕하고. 말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순간 말실수는 마음에 없는 말이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태성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말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은 변명할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한태성은 식탁 위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기름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목 부분은 오래 사용해 닳아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던 한태성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우리 딸은.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집에서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끓여봤습니다. 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에 물 묻히는 걸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한태성이 천천히 앞치마를 내려놨습니다. 귀하게 키웠기 때문입니다. 말순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기름 튄 손으로 하루 종일 일했더군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역시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윤 손등에 남은 화상 자국들을, 밤늦게 혼자 설거지하던 뒷모습을, 그러나 그는 끝까지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한태성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나한테 단 한 번도 시댁 욕한 적 없습니다. 그 말에 진호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힘들다고도 안 했습니다. 잠시 침묵. 그런 애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거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태성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당신들은 내 딸이 어디까지 참는 사람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 순간 말순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결국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몰라봤습니다. 미자까지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평생 자존심으로 살던 말순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목소리 크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태성은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은 차갑지만 이상하게도 슬퍼 보였습니다. 당신이 몰라본 건 사람이 아닙니다. 말순 어깨가 떨렸습니다. 품격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 안 모든 사람이 숨을 삼켰습니다.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재벌이라는 권력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차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태성은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난 내 딸이 부잣집 며느리 대접받길 바란 적 없습니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저 사람 대접만 받길 바랐습니다. 진호가 다급히 따라 나섰습니다. 회장님, 한태성이 멈춰 섰습니다. 진호 목소리는 이미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어디 있습니까? 왜 묻습니까? 제가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 한태성은 잠시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착각하고 있군요. 예, 사과하면 끝날 거라고. 진호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사람 마음이 무너질 때는 오래 걸립니다. 한태성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건 순간입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비서 한 명이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한태성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말순과 진호는 동시에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한태성은 서류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진호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이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한 겁니다. 진호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 순간 진호 다리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진호 손끝이 미친 듯 떨렸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빗물에 젖은 복도 공기가 목 안으로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진호는 서류를 들고도 한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종이 끝이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말순도 뒤늦게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설마 진짜로? 한태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단호했습니다. 진호는 급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서윤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듯한 서명. 그걸 보는 순간 진호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서윤은 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낼 때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참고 또 참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돌아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혼 서류를 보냈다는 건 정말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진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태성이 천천히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왜 만나려고 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이미 압니다. 그래도 진호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 복도 끝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젖은 밤 공기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한태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상처 주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진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늦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상대가 떠난 뒤에야 겨우 입 밖으로 나오는 말.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태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돌아서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 정장 입은 비서들이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말수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회장님. 한태성이 잠시 멈췄습니다. 말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몰라봤습니다. 한태성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말순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 우리 서윤이가 왜 참고 살았는지,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철컥.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간 집안이 텅 빈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멍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를 내쫓으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슴 한가운데가 푹 꺼진 것 같았습니다. 진호는 이혼 서류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끝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윤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비 오는 날 같이 우산 쓰고 걷던 골목, 결혼식 날 떨리던 손, 우리 잘 살아보자, 작게 웃으며 말하던 얼굴, 그 모든 순간이 너무 늦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서윤은 한 번도 자신을 힘들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늘 자기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서윤 편이 되어준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호 회사는 결국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거래처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은행 대출 심사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말순이 자랑처럼 떠들던 동네 인맥도 어느새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참 빠릅니다. 잘 나갈 때는 옆에 붙어 있다가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거리를 둡니다. 미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말순 옆에서
며느리 욕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네 사람들 붙잡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글쎄, 재벌 딸을 그렇게 괴롭혔다잖아. 세상에나. 사람 복을 걷어찼네. 말수는 그 소리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만 나가도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진호는 말이 없어졌고 시아버지는 한숨만 늘었습니다. 그리고 말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새벽 부엌에서 혼자 전 부치던 서윤, 손등에 기름 튀어도 아무 말 안 하던 모습, 병원에서 자기 부축하던 손, 그 손이 그렇게 차갑고 거칠어질 때까지 자신은 뭘 했는지 그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늘 후회가 늦습니다. 한편 서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성재단 본부 건물, 넓은 통유리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사무실 안에서 서윤은 노인 복지 관련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편안해졌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더 이상 눈치를 보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오늘 무료 급식 행사 일정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만에 진짜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무료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따뜻한 국 냄새가 골목 안까지 퍼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는 혼자 온 노인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배식을 도왔습니다.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서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는 웃는 게 참 예쁘네. 그 말에 서윤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태성은 말없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께서 많이 편안해지신 것 같습니다. 한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 한쪽은 아직도 아팠습니다. 딸이 몇 년 동안 상처받고 살았다는 사실이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재단 건물 옥상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도시 위로 붉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서윤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서윤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어깨도 더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입술만 몇 번 달싹였습니다. 그러다 겨우 말했습니다. 미안했다. 서윤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끝까지 내 편 못 돼줘서. 바람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우리 병원비 보태준 돈이다. 서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다. 시아버지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그 돈 받을 자격 없다. 서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래도 따뜻하셨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평생 참고 살던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미안함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고마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도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처럼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아팠던 사람이 겨우 숨쉬기 시작할 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은 조금 더 흘렀습니다. 진호는 결국 서윤에게 다시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너무 늦었다는 걸. 어느 날 밤, 진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놓고 간 머그컵, 냉장고에 붙은 메모, 약봉지 정리해 두던 습관. 그 집에는 서윤 흔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만 없었습니다. 진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가장 소중한 사람을 곁에 두고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가족은요, 같이 산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세상이 다 손가락질해도 마지막까지 손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족입니다. 어느 늦은 오후, 한태성과 서윤은 재단 행사장을 함께 걸었습니다. 노인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아이들은 뛰어다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마당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이 조용히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윤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 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한참 바라보던 한태성이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서윤이 웃으며 돌아봤습니다. 네, 아버지. 한태성이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웃는구나. 서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길고 아팠던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대신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서윤이 마지막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족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가족이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